가장 그 대목차죠. 그 주제를 먼저 적었어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움직임이랑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실제로 움직임 자체가 뇌가 어떤 자극들에 그거를 이제 읽고 그거에 이제 반응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나 운동만 보고 아니면 근육만 접근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저항이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제가 지각인지 출력이라고 두 번째 파트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을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로 저희가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 저항, 생리적 저항 이렇게 두 개를 적었잖아요. 물리적 저항에는 보면 중력이나 마찰력 같은 게 있어요. 중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수직축을 형성한 다음에 위로 그냥 점프 뛰는 동작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더 깊이 앉았을 때는 스쿼트가 되는 거였고, 그죠? 그리고 생리적 저항에는 근육의 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근육 자체도 저희가 그 섬유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통증이 있거나 불편해지는 어떤 그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에 대한 어떤 걸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 뇌는 저항을 감지해서 그걸 조절한 다음에 출력하는 거다. 그 뇌과학이라는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써놓은 건데 운동 제어 정보 처리 단계라고 사실 이렇게 이런 목차가 사실 있어요. 운동 제어 학습이라는 어떤 과목에서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이라고 가장 큰 세 목차가 있는데 그게 이거야 사실은. 지각이 출력. 조금 세분화해서 인지하고 그걸 반응을 선택하고 그 반응을 프로그램을 해서 출력하는 단계. 이게 움직임이나 모든 어떤 그 기전들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운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뇌과학자 박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인풋을 했어. 책 읽기 아니면 그런 자극들 있죠. 그런 것들이 와서 내가 이 프로세싱 단계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건데 출력은 보통 글쓰기를 많이 해. 그래서 다독, 다상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계속 그런 걸 적어놓고 이제 출력을 한다는 그러면 뇌가 좀 똑똑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각인지 출력, 우리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감각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운동을 명령하는 거예요. 아까 지각인지 출력 단계에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쉽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뇌나 신경이 어떤 반복적인 경험, 훈련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길이 더 튼튼하게 바꿔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가소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다른 것들도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야구 선수가 피칭을 했어? 그럼 그 피칭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그 회로를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더 발달되고 강해질 수 있죠. 그 회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저기 신경 가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해부학으로 갑니다. 이 간단한 기전들 이해하시면 돼요. 떡수가 뭐예요? 뜨거운 걸 잡았어. 그러면 원래 그 기전을 보면 뜨겁다. 감각이 자극이 왔어. 뜨겁구나. 지금 이거 들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것 같아. 너무 뜨거우니까 몸이 다치잖아. 그럼 우리 몸은 굉장히 그거를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뇌까지 가기 전에 척수라는 그 신경이 연결된 뜨겁구나 손 놔라고 가고 여기서 명령을 해. 이런 심장마사처럼 이렇게 반응 딱 주잖아요. 그래서 자극 주면 팡팡 튀어나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칠까봐 내지는 우리 몸에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처리를 몇 가지 가지면 빨리 반응하는 거. 이렇게 근육이 여기 있어요. 동그랗게.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 신경이 대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신경으로 전달되면 우리가 이렇게 팔을 펴고 있다가 팔을 구부려 라고 명령을 쭉 가요. 신경으로 갔어. 그럼 얘를 구부릴 거 아니야. 신경이 구부려 라고 명령하는 순간 근육이 이렇게 꾹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였을 때 근육은 수축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전을 이해하면 우리의 움직임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동까지도 다 어차피 통용되는 그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뭐 대뇌운동 피질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는 용어를 좀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거니까. 손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아세요? 정교한 움직임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흔들림 같은 거 있잖아요. 흔들리는 그 균형 감각들 그런 거를 좀 잡아요. 손해가. 이제 한번 실습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저항을 감지했어. 누군가를 밀었어. 외력이 작용하면 그 저항에 대해서 반응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밀어내야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저항에 대한 뇌를 감지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인지 출력은 감각을 입력했는데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누가? 손을 쓸 거예요. 손을. 손가락 하나만 두 번째 손가락 오른손 손가락 있죠. 이 눈을 감아서 코를 한 번에 딱 집어봐. 제자리.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손을 이렇게 집어야지, 이렇게 집어.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집어, 이렇게 딱 집어야지. 다시.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지각 출력 잘 안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시각에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자, 다시 해볼게요. 눈을 감았어. 자, 힌트. 자, 힌트. 손 이렇게 할게요. 앞에다가 놨어. 한 번에 탁 찔러요. 너무 세게 찔러 속도 채우지 말고. 자, 눈을 감아야지. 눈을 감고 하셔야겠어요. 눈 감았죠? 그 다음에 자, 찔러주세요. 쭉 5번 씹어. 문제가 있네. 제자리. 셋 다 잘 안 됩니다, 지금. 2번 했으니까 감각 인식도 잘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집어볼게요. 천천히 하지 마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왜 못지 모르다 이건 가집지, 이거는. 그냥 바로 집어야지. 지각 출력 이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감각 입력을 하고 판단 계획을 세웠어요. 집어라라는 명령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집으려고 운동 명령을 딱 했는데 지금 눈을 감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고유수용성 감각 들어보셨어요? 고유수용성 감각이 뭘까요? 운동 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뛰어나게 이제 발달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감각이라는 게 뭐야? 그쵸? 오감이 있죠? 시각, 촉각, 미각 뭐 이런 게 다 있잖아. 그거 말고 고유 감각이라는 거야. 내가 야구 선수면 그 야구 공을 잡는 캐치 손끝의 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피칭할 때 그 느낌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눈을 보지 않아도 내 몸이 신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위치나 그런 것들을 내 감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게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고유수용성 감각이 지각인지 출력 단계에 있었을 때 아까 저희 눈을 감았잖아. 보통 시각을 사람들이 많이 의지할 거 아니야. 이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 있는 거랑 눈을 감고 서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랑은 그 감각에 대한 느낌 자체가 달라져. 그래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더 많이 강화시키려고 하면 눈을 감거나 아니 한 발을 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많은 저항들을 줘요. 정보들을 입력해 주는 거야. 신경관성의 고유수용성 감각,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감각에 대한 입력. 그 감각 입력이 일반인들보다 선수율이 높을 거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트레이너라면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 근육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거 이전에 저항을 알고 지각인지 출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자극으로 어떤 감각으로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이 동작을 이렇게 만들까. 그래서 그 큐잉 자체도 보면 뭐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엉덩이 뭐 이쪽으로 넣지 마세요. 무릎 빼지 마세요. 뭐 무릎 모이지 않게 하세요. 막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큐잉은 사실 조금 더 떨어지는 큐잉이에요. 내가 이제 앉고 서는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각 앉아서 섰다 나는 분명히 균형 있는 느낌인데 트레이너가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대칭이 심한 거야.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준다고 했었을 때 뭐 근육을 풀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들어와. 그럼 밴드를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무언가 구조물을 넣어서 여기 안 닿게 해주세요 라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감각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큐잉이에요. 좋은 트레이너라고 했었을 때는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하거나 이 움직임을 했을 때는 회원님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큐잉을 드리게 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극들을 계속 이제 좀 다양하게 줘야 돼요. 그 감각들을 더 발달시켜주고 스스로 인지시켜 내가 없어도 큐잉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자극들. 조금 무거운 무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무거운 무게를 준다 라는 거를 가정했어요. 그러면 그 중량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강도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지에 대한 걸 생각해, 뇌에 대한 생각해봐. 이게 무거워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겠지만 더 다른 자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극이 다른 거야. 자, 졸리시죠? 눈이 거의 토끼인데 지금? 눈이 빨개요? 오케이. 어쨌든 그 좋은 트레이너는 회원님한테 큐잉을 줄 때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그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큐잉으로 그 자극을 다양하게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저희가 해부학을 항상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해부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용어도 외울 거 아니야? 그럼 해부학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출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뇌에 대한 인지 자극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들에 대한 그거 다르겠지. 그러니까 출력도 다르게 나올 거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부학을 봤을 때도 뼈나 아니면 근육의 길이라든지 그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생리적 저항에 대한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해부학을 모르면 그 움직임에 대한 걸 파악을 못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이게 잘못됐을까? 내지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그 어떤 판단을 했었을 때 이게 맞고 틀리고를 모를 거 아니야. 중력이라는 저항, 아까 물리적 저항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도 계속 얘기하는 그 수지축
중력에 반응하는 그 저항에 대한 우리 각 몸의 그 출력되는 각 자체가 축 형성이 수직으로 돼야 되는 그 축 자체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도 관절이나 해부학적인 걸 모른다고 하면 그게 수직인지 아니면 뭐 곡선인지 다른 형태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육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위치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회원님을 내가 이렇게 티칭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시각들을 조금 이렇게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보여. 그러다가 또 멀리도 보고 다시 가까이 보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그 스쿼트라는 동작에서 한번 봅시다. 베네피지를 스쿼트 앉아서 썼다 해야겠다 라고 했어. 생각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다음 출력을 하는 거야. 그럼 손해가 작은 근육들 균형에 대한 그런 어떤 작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이제 앉겠죠? 근육에 이제 주요 근육 스쿼트 동작이 쓰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베네피지를 생각하고 스쿼트가 아닌 데드리프트를 했어. 데드리프트 했을 때 어떤 감각을 주고 손해가 어떻게 작용하고 주요 근육이 뭐가 쓰일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속 봐야 돼요. 데드리프트는 무조건 이 근육이지. 근육만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아니 그 상태로 왜 이렇게 잘못 앉으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해 봅시다. 모든 기전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했었을 때 프로세싱을 하잖아. 그죠? 이게 뇌 기전이야. 인풋 넣었어. 여기 생각해. 그 다음에 출력해. 이건데 내가 잠 3시간 4시간 잤어. 그럼 뇌 상태가 어떨까요? 뇌가 이런 불순물이 껴있는 게 혈액이나 이런 거 펌프를 통해서 내려가야지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근육 운동을 했어. 겁나 운동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알릴 수 있잖아. 오버트레이닝 안 하고 하면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잖아. 다른 거 부위라고 썼을 때. 잠을 안 자면 이게 안 돼. 평상시 100%면 이거 한 30%도 안 들어와. 내가 이론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일 큰 틀만 지금 뽑아서 한 거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 중에 이 저항 감지 그리고 뇌 정보 처리, 신체 출력, 해부학적 작용 이 순서대로 기본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를 반대로 가져오는 형태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 설명에 대한 걸 조금 더 보충해서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부학적 작용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해부학적 어떤 구조의 문제가 생겼다. 원래는 이 순서대로 가는데 저희가 이제 발의 아치가 무너졌든지 아니면 골반에 비틀림이 있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어떤 뇌의 어떤 그 에너지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그 전달하는 그 통로 자체에 대한 그 오류가 생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어떤 그 구조물 때문에 정보 처리도 오류값이 생기고 신체 출력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올바른 어떤 그 저항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뇌의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신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걸 바꿔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도 봐야 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고 가까이서도 봐야 되고 멀리서도 봐야 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로 보충 좀 해서 선생님께서 이해를 좀 더 쉽게 보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살살 점프 뛰는 느낌으로 수직 저항으로 한번 뛰어볼게요. 숫자 해주세요. 전부 다 맞춰서 해. 맞춰서 시작. 하나 둘 하면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개수를 세야지. 언제까지 하세요? 개수를 무한이잖아요. 하나 둘 다시 100개 해주세요. 100개는 할 수 있죠? 네. 자 출발.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뛰셨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앞꿈치 있죠? 완전 발가락 아니고 약간 앞꿈치의 그 느낌, 지면을 이렇게 차는 그 느낌 잘 아세요? 그러면 제자리 걷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걷는데 손도 오른다리가 앞으로 왔을 때는 왼손이 앞으로 나가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걸었을 때 이 발은 똑같아. 발 전체가 차는 느낌으로 해요. 약간 소리가 나도 돼요. 바닥을 일부러 차는 느낌. 차는 느낌 좀 생겼나요? 그 앞꿈치 아까 저희가 위로 점프 뛰었을 때 그때 그 찼던 그 느낌 나 안 나? 나나요? 그 발바닥 면이 닿는 거기가 저희가 얘기했던 축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를 사이클을 탈 때도 발바닥 전체로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타는 거예요. 저희가 사이클 선수들이 신발이 그 페달 안에 여기 걸게 돼 있잖아요. 그 걸어지는 그 자리가 여기야. 오케이? 배로 밀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둘, 셋 하다가 자,
자, 빨리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많이 안 돼도 괜찮아. 지면 차는 느낌이야. 좀 이상한데요? 셋 다 뛰었을 때 제가 원하는 건 차는 거였잖아. 그럼 다리가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차는 거잖아. 왜 자꾸 다리가 뒤로 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차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출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고개 들게요. 고개 들게요. 이렇게 뛰다가 축은 똑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체중만 살짝 가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뛰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지면을 차는 걸 제가 해야 되니까 이게 차주는 거. 그죠? 이 앞꿈치에 대한 걸 기억하고 축을 만들어줬으면 바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보실 거예요. 기존에 배웠던 스쿼트 동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손은 이렇게 해볼까요? 편하게 해서. 손이죠, 손. 주먹을 이렇게 꽉 쥐는 게 아니야. 힘이 살짝 빠져야 돼. 그죠? 축이 딱 형성된 상태에서 가는 거야. 바벨을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뽑는다고 했을 때 바벨이 걸려있잖아요. 들어갔어. 백스쿼트 할 때 발이 딱 섭니다. 근데 이 바벨이 걸려있는 거 뽑고 나올 때도 뒤꿈치가 완전히 닿아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게 아니에요. 축이 형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정하고 하나, 둘. 힘이 연결돼 있어요. 이때 뒤로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지금 힘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가 그대로 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이거 쭉 앉아봐. 서기. 네. 허리를 더 과하게 뻗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꾹 누르는 거야. 누군가 내 위에 어깨에 비해 목만 타듯이 올라가는 상태. 그럼 그대로 눌릴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빠지거나 무릎이 앞으로 빠지거나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꾹 눌렸다가 그대로 서는 거예요. 혹시 스쿼트 동작 했을 때 잘 안 됐던 거나 좀 어려웠던 게 있었나요? 근데 지금 약간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뭐예요? 올려오는 거. 아, 점프 뛸 때는 안 모이잖아. 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점프 뛸 때는 지면을 강하게 밀어낸 상태잖아. 그죠? 왜냐, 앞꿈치에 형성된 상태로 뒤꿈치가 들린다고 했을 때는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밀어줘야죠. 근데 그 미는 걸 안 써서 그래요. 무릎이 축이 형성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면을 약간 밀어내는 거죠. 빨리 한다고 생각하면 힘을 주면서 밀잖아요. 그죠? 괜찮나요? 지면 미는 느낌 나세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발가락이요? 힘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겠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는 발가락 힘이 많이 느껴지진 않죠. 체중이 앞으로 쏠려서 그래요. 내 체중을 의도적으로 꽉 찢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집어주는 거예요. 내가 앞꿈치에 대한 그 축을 형성돼서 시작이 형성이 축이 잘 됐다고 했었을 때는 발가락에 억지로 힘주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더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힘이 들어가요. 축이 형성된 상태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점프를 위해 높게 뛰려고 하면 무릎이 모이지 않게 지면을 찢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이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뭘 안 하려고 해도 돼. 그냥 돼요. 코어도 저절로 그냥 링크가 딱 돼서 힘이 그냥 딱 들어가요. 힘을 더 막 빨리 주는 게 아니야. 너무 편해서 편하게 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강하게 내지는 빠르게 하려고 해. 그러면 발가락 힘을 더 강하게 쓸 거 아니야. 기존에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하는 거 말고 빨리 뛰려고 하면 더 꽉 집을 거 아니에요. 살짝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안 해도 그렇게 쓰여요. 세게 확 하면 약간 힘이 들어가, 발가락도. 근데 사실은 수직 점프할 때는 발가락 느낌이 달라. 왜냐면 약간 정면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가려면 지면을 끌고 내듯이 뭔가 가야 되잖아요. 경사가 이렇게 형성되면. 근데 수직으로 뛸 때는 발가락이 막 엄청나게 이동이 되진 않아. 앞꿈치에 대한 그 면이 직접적으로 다 닿기 때문에 발가락이 엄청 많이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